기술 현황을 지금 이 표지에 나온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어, 이태리의 그 스테파노 보에리의 이 프로젝트들을 좀 우선 놨고요. 우리가 수직 정원 도시라든지 뭐 입체 녹화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옥상 녹화의 개념보다는 요즘 좀 확장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표지로 좀 내봤고요.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 조경에 대한 어떤 뭐 설계라든지 현장, 가이드라인 이런 쪽에 많이 관여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 뭐 관심이 남들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 경험이 조금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사진은 이제 제가 하이라인도 몇 번 좀 가봤었고 쥐리 공항도 좀 가봤고 그래서 이런 그 트렌드가 좀 있는 이런 인공지반 혹은 건축물 녹화에 관련해서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옥상 녹화라든지 주로 이제 옥상 녹화가 인공지반 녹화의 대부분이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이라인 같은 경우나 가운데에 있는 아래 사진은 이제 쭈리 공항에서도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 사진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 있는 사진은 하이라인을 조성할 때 이게 조성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어떤 모습의 생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식물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너무 이제 급하게들 조경을 하다 보니 이런 치밀한 것들이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른쪽 위에는 그 스테파노 보에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작은 미니 생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몇 년 동안 또 화제에 올랐었던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인데,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이 스키를 탄다거나 등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게 코펜힐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테파노 보에리의 개념이 그동안의 옥상 녹화의 개념을 좀 뛰어넘는 수직 녹화라든지 입체 녹화의 개념에 좀 가까운 것인데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 밀라노에 있는 그 보스코 버티칼레라는 건물 2개짜리예요. 2개짜리 건물에다가 캔틸레버 보에다가 이제 미리 재배한 식물들을 갖다가 심어서 처음부터 좀 풍족하게 보이게 한, 그리고 여러 가지 경관적 효과하고 이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이런 건축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을 통해서 스테파노 보에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개의 프로젝트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테파노 보에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을 상당히 상품화하는 데에도 참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플라잉 가드너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들도 유튜브에 올리고, 이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옥상 녹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필요로 하기는 한데, 우리도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외국의 이런 사례들만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카피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제부터라도 한국이, 특히 서울이 이런 트렌드, 입체 도시나 수직정원 도시, 수직정원 건물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건축물 녹화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건축물을 만들고 외부에 적용을 한다든지 일부 옥상에 적용을 하는 것에서 그쳤는데, 요즘은 이제 입체 녹화가 필요로 한 시기가 되었고요.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나 도시열섬 현상이 심한 어, 도시에서는 당연히 이 건축물 녹화, 입체 녹화가 중요하게 되었죠. 그리고 건축물 녹화를 분류를 하자면은 일반적인 그 외부 녹화를 빼놓고는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 혹은 실내 녹화, 발코니 녹화, 뭐 이런 것들이 건축물 녹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적 건축물 녹화의 시작은 과거에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를 빼놓고는 뉴욕이라든지 독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던 뭐 한두 건물들은 한 100여 년 됐지만은 주로 제대로 시작을 한 건 독일에서 한 35년 전부터 스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좀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녹화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 위주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서울이 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건축물 녹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옥상 녹화라든가 벽면 녹화의 개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를 보는 개념이라든지 생각들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옥상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어, 가드닝의 개념을 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생태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생태 녹화, 저관리형 녹화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업종이라든 지역 이익에 따라서도 다르죠.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축물 녹화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 혹은 건축물의 주인,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건축물 녹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공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녹화가 더 중요해진 것은 결국은 기후위기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열섬 현상으로 이제 우리들의 건강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건축물 녹화의 중요성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건축물 녹화의 장단점들도 우리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를 위해서 건축물 녹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고, 잘 건축하게 되면 미관적인 효과도 있고요.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던가, 추후에 하자라든가 유지 관리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유명한 성공 사례가 손꼽을 정도라던가, 그 사례들도 현재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녹화의 장단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자면은, 이게 대부분의 이제 옥상 녹화의 장점들인데요. 미세먼지 대응이라든지 빗물을 저장한다든지, 건축물을 보호해서 방수층을 보호해 가지고 그 수명을 늘린다든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공간의 효율성, 이제 집가가 높으니까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야기하는 생물 다양성, 다른 생물들도 살 수 없는 곳에 인간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들을 요즘에 또 많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녹화의 이게 장단점 중에서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내에서 건축물 녹화들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좀 부족한가?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법, 특히 대지안의 조경, 뭐 옥상 조경을 기준으로 하는 뭐 조경의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옥상 조경의 법적 기준들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어 왔었는데요. 과거의 건축법에서는, 대지하나 적용에서는 옥상에다가 토심을 한 80에서 1m 정도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던 것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식재에 따라서 20cm, 30cm, 40cm, 50cm도 인정을 해주기는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건축물 녹화를 하는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면적을 확보하고, 확보해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옥상 조경을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다 죽고 옥상을 뭐 걸어 잠그고 유지 관리를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선점이 없이는 건축물 녹화라든가 옥상 조경, 인공지반 녹화의 발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의 필요성, 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돈을 들여서 건축물 녹화를 많이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재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도 그때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옥상 녹화를 했을 때 받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옥상 조경을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빌딩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 상가 건물들, 분양하는 건물들에 가면은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임대를 주고 또 거기에서 수익만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싸게 건축을 하고 비싸게 분양을 하고 나가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고 임대료만 받는 뭐 이런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음, 건축물의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건물들의 시공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시공한 것도 아닌 그냥 법적 기준을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시공 현장들도 좀 많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녹화를 잘 할 것인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그만한 녹화를 했을 때 보상을 또 해준다거나, 작년부터 이야기된 그 루프탑, 옥상에서의 영업을 허용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 녹화를 많이 할수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건축물 녹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개공지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옥상도 결국은 환경공지의 개념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이제 신도시 개발한 쪽인데요. 좀 높은 데에서 아래쪽을 찍다 보니까 억지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녹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원래는 논밭이었었던 곳인데 건축물을 짓고 상업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옆에 주변에도 도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녹지, 토지가 지금 없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보면은 결국은 저런 것들을 생태 녹화가 됐던지 꼭 토심을 많이 주고 정원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해놓고도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우리에서는 실패를 한 이유는 설계에 대한 실수, 그 다음에 설계를 잘 못한다든지 시공을 잘 못한다든지, 그리고 하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잘 공부들을 잘 안 해는 경우가 많아요. 조경으로 옥상 저기 시공하거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중에 대한 계산들을 잘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토양, 인공 토양과 일반 토양을 섞었을 때 토심에 얼마나 하중이 있고 나중에 얼마만큼 하중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 대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줘야 될 것 같고,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방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방수의 시공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지관리 비용을 적게 들이는 옥상 녹화라든지 입체 녹화를 설계 시공을 하면은 큰 문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조경, 설계, 시공, 감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입체 녹화들이 잘 되지 않을까. 부족한 기술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기술은 극복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37년 된, 오른쪽 위에는 그 독일 에슬링엔에 있는 37년 된 사례고요. 왼쪽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흔데르트바서의 그 이제 설계한 호텔인데, 여기가 지금 23년 됐고요. 오른쪽 하부도 런던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한 17년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돼도 그 기능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하중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그에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설계 및 기술적 문제는 아까 설계 및 기술적 문제의 뭐 하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했던 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요거는 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입체 녹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서울이라는 컴팩트 시티, 이제 슈퍼 컴팩트 시티가 되겠죠. 이런 도시에서 필요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빌딩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빌딩 사이에 있는 거리에 그 스트리트 캐년에 의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유해 가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해쳐서 이런 어떤 건축물 입체 녹화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도시에서 녹화를 할 땅을 더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녹화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대안이자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스위스의 그린델발트하고 클라이나 샤이덱 사진인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옥상 녹화, 입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브루클린 같은 데에서는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하면서 그 공간의 확장성을 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브루클린에 도시농업을 하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는 위에 이제 파티장으로 이용한다거나, 오른쪽은 네덜란드의 그 델프트 공대의 도서관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 나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공간의 확장성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사진은 이제 건축물의 외피로서의 역할을 한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다양한 그 건축물 녹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녹화의 분류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옥상 녹화도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옥상 녹화뿐만 아니라 흔히 익스텐시브로 나누는데 저관리형과 관리형, 혹은 저는 이제 생태형과 이용형이라고 주로 말을 좀 바꿔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이브리드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옥상 가든이란 말을 써서 이제 우리처럼 정원으로 이용한 것들은 이제 옥상 가든이란 말도 쓰고는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건축물 녹화가 좀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그 밀라노의 스테파노 보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캔틸레버형 발코니 녹화를 이용한 수직 녹화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런던에서는 태양광하고 같이 옥상 녹화를 한 그 바이오솔라 개념을 도입을 해서 2050년까지 그 런던 플랜이 있는데, 런던의 2분의 1을 녹화하는 개념 중에서 하나가 옥상 녹화에다가 태양광 에너지를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개념도 또 건축물 녹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또 있어 왔냐면은, 건축 설계는 건축 설계대로, 옥상 설계는 옥상 설계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도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협업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 설계할 때부터 조경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해서 옥상 같은 경우에 빗물, 그 다음에 방수 문제, 빗물의 역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초기부터 설계 단계에서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설계와 시공과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건축물 녹화를 더 발전시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도시민의 건강을 좀 더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옥상에 대한 개념을 환경공지의 개념으로 해서 전면적인 녹화를 해서 도시의 생태라든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김진구 부회장님. 아마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세 가지의 주제를 잡은 이유가, 첫 번째는 건축물 녹화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 현황이 어떻고, 문제점은 어떻고, 법적인 문제점은 어떤 건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국내 사례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저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분께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일 부회장님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조윤철 대표님께서